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이 해부해보는 시간 크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팀은 바로 강원입니다. 사실 지금 K리그 1의 경우에는 우승팀 경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울산의 우승으로 일단 우승팀이 정해졌고, 반면에 강등권 경쟁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팀, 이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이 또 이 중심에 있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수원FC 그리고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함께 지금 1부 리그 잔류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강원이 잔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이 뭐가 특별하길래 잔류를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약간은 맛보기처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강원을 높게 평가하는 분은 바로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팀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어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수비 국면에서는 4-4-2로 정렬이 되어 있다가 공의 소유권을 되찾은 이후 특히 빠르게 역습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 백라인이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지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3-4-3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국면과 공격 국면에서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강원인데, 강원이 그런 부분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대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의 경우에는 강원이 수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선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선이 이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3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4-4-2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은 지공을 전개하고 있고 이어지는 상황 보시면은 여기서 백라인에서 이제 공을 탈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역습을 가는 상황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의 소유 시간을 늘리면서 3-4-3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 짧은 패스를 하면서 자신들이 진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갔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백라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왼쪽 풀백인 윤석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3-4-3 혹은 3-2-5의 형태를 갖춰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경우에는 1선은 보이진 않지만요.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최후방 백라인 3백에서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부분은 3백이 대전의 1선을 상대로 3-2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순환을 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윤석영 선수가 공을 가지게 되면은 대전의 경우에는 1선이 아니고 2선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윤석영 선수를 막기 위해서 전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대전의 2선과 3선 사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강원의 경우에는 이 대전의 백라인에 대해서 최전방에 5명의 숫자를 확보해 놓고 5-4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가지고 돌아섰고 반대쪽 측면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은 크뷰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공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앞에 있는 공간으로 수비를 고정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고, 만약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된다면은 여기서 수비수 한 명을 고정시킨 이후에 패스가 나가서 2-1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공의 소유권을 일단 한번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수 있는 장면에도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수비 국면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가 수비였다가 지금도 공을 가지고 이제 3-4-3 혹은 3-2-5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의 경우에는 최전방의 1선에 5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선의 경우에는 2명
화면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최후방에는 여전히 3명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 측면을 지금 왼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여의치 않자 2선으로 공을 넘겨서 반대쪽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공이 깨끗하게 전개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반대쪽 전환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운데로 또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2대2 상황이 왔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안쪽, 우리가 보통 이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선수를 자신의 마크 안에, 범위 안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2대2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1대0, 즉 공을 받는 선수가 마크를 당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결국 해당 선수가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리고, 크로스 자체는 막아내긴 했지만 지금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수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의 소유권을 회복을 했는데요.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 반대쪽 측면 전환,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측면에 공이 있고 중앙 채널, 특히 이 페널티 박스 폭 안에 3명의 선수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를 통해서 대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포백이 묶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포백을 묶어놓고 측면에서 강원이 1대1을 지금은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의 경우에는 2대2 상황이 오긴 했지만 2대2가 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공을 막는 수비수의 등 뒤로 이동을 함으로써 수비 한 명을 달고 이동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안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측면으로 공이 나갔을 경우에는 2대2 상황을 유도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엔드라인까지 가는 돌파와 그리고 안쪽 공간으로 행해지는 돌파, 이런 것들을 교차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상 완전히 공격은 아니고 스로인 상황, 반 정도는 수비의 상황이었다가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후방에서 공이 순환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는 이미 1선이 구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3-2-5의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딩 슈팅까지 가게 됩니다. 왼쪽 측면이 있고 중앙, 특히 중앙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의 경우 3명이 들어오면서 대전의 백라인 4명을 전부 다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전이 어느 정도는 대인 방어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되려 지역 방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3명의 공간, 즉 백라인의 뒷공간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강원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활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대전의 공간 자체를 무너뜨려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백라인 없이, 정렬된 상황 없이 슈팅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경우도 강원이 수비를 하고 있죠. 4-4-2 형태로 압박을 전개하다가 압박을 시도해서 대전이 결국에는 롱패스를 하게끔, 롱킥을 하게끔 상황을 만들었고, 여기서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습, 빠른 역습이 아니고 공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부터 최전방에 5명, 반면에 대전의 경우에는 백라인 4명이 놓이게 되면서 수적 열세 혹은 수적으로 과부하 상황을 강원이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정엽 선수의 헤딩 슈팅은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죠. 네, 반면에 후반 들어서는 이제 대전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은 대응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기 시작하는데요. 한쪽 측면으로 공이 갔고 강원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대전의 대응법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가 오른쪽 측면 윙어에 있던 선수를 지금은 끌어내려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5백을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원의 경우가 계속해서 3-2-5로 5명으로 수적 부하를 걸다 보니까 거기서 5대5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 상황에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 미스가 있었고 대전이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지만 공의 소유권을 다시금 강원이 되찾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공격이 전개됐고 여기서 슈팅까지 가서 득점이 되지만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이 한 차례 있었죠. 중앙에서는 3명이 있고 오른쪽 측면에서 윙어를 한 명 내려서 5백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되려 반대쪽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적 우위 혹은 해당 조치를 취해서 뭔가 우위를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정엽 선수가 오프사이드였다는 판정으로 골이 취소가 됐고요. 반면에 강원은 여전히 대전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수비 국면에 놓여 있다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고 짧은 패스 횟수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명백하게 3, 2, 5의 형태가 구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상대 1선의 등 뒤 혹은 같은 라인에 놓여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에 사실상 기점이 된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오른쪽 윙을 대전이 내리면서 5백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5백을 구성했기 때문에 강원의 3백 중 왼쪽 스토퍼 역할을 했던 윤석영 선수를 막을 자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본래였다면은 오른쪽 윙어가 남아 있어서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윤석영 선수를 멈춰 세웠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백라인 쪽에서 한 명 더 가져가는 것, 한 명 더 두는 것을 선택했던 대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치로 인해서 윤석영 선수가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의 경우에는 얼리 크로스가 행해졌고요. 네,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이 수비로 정렬이 되어 있다가 백패스가 나갔을 때 압박을 시도했고 여기서 이제 공의 소유권을 다시 따서 또다시 한번 공격으로 역습이 아닌 공의 점유, 공의 소유를 통해서 공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패스를 순환을 시켜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 공이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간격이 전체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이 다시 한번 공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면도 이제 결국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영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오른쪽 윙이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2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서 백라인과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공을 가진 윤석영 선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나가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측면으로 한번 공이 나왔다가 중앙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다시금 재차 측면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 장면 약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크뷰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업로드되었던 수원의 경기를 분석했던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더블팀이 붙었을 때 더블팀이 확실하게 붙지 않으면은 이후 상황에서 그 더블팀을 당했던 선수가 가져가는 움직임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거의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이 중앙으로 향했고 9번 공격수가 등을 지고 공을 받아서 3자 플레이, 그리고 3자가 되는 선수는 대전 선수 3명,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전의 골문을 겨냥해서 슈팅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득점까지 성공시키게 되고요. 네, 보시면은 공이 한번 가운데로 갔다가 다시 빠져나왔을 때 해당 선수를 아무도 마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자 플레이가 실행될 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파포스트로 감아차는 슈팅.
네. 그래서 이렇게 강원이 왜 잔류를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경기를 90분 동안 보고 객관적으로 경기를 분석해서 봤을 때 이제 가지게 되는 조금 더 뭐 정보를 전달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셨던 것처럼 강원의 경우에는 4-4-2로 내려앉아 있다가 3-4-3 혹은 3-2-5로 전환될 때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빠르게 역습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 백라인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공의 소유권을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지공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최종 마지막 라운드가 수원 삼성과 강원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원은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강원이 조금은 더 잔류에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K리그 최종 라운드 수원과 강원의 경기, 강원과 수원의 경기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축구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